이재명 대표에게 억지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헌정사상 최초 영장 청구인데요. 저는 이게 윤석열 검찰 몰락의 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네, 주요 혐의 보겠습니다. 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크게 세 가지죠, 노영희 변호사님. 그렇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그다음에 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느냐. 도망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인 건데. 예, 근데 저 세 번째는 사실 저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 듯이 영장엔 되어 있어요. 일부 설명이. 근데 그건 그거는 말도 빼버리고요. 안 되는 소리고. 우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나 이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세 개입니다. 네. 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실은 우리 이제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영장 청구가 잘 됐냐 못 됐냐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정책 판단에 대해서 잘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가 70% 이상의 수익을 뺏어올 수 있었는데 왜 너는 이렇게 조금밖에 못 뺏어왔니가 이게 이제 배임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 FC 관련해서 다른 회사들에게 협박 내지는 겁박을 해가지고 돈을 내게 했다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득을 얻겠냐라고 따져보면 동기와 관련된 거니까 그러면 그냥 정치적으로 명망을 얻기 위한 거다 이거밖에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치적 명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이 회사들을 겁박해가지고 성남 FC에다가 뭐 후원금이든 광고비든 어쨌든 돈을 주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그동안에 있어본 적이 없는 그런 범죄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손흥민이가 골 넣을 수 있는 찬스가 그렇게 많았는데 한 골 넣었다고 손흥민을 감옥에 넣는 거냐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어느 댓글 네, 쓰신 분이 또 댓글입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정말 더 열심히 100% 200%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다 깜빵에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난방비 덜 올려도 되는데 마구 올려서 우리에게 피해 주지 않았습니까? 일 잘할 수 있는데 못했다가 기준이 되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게 되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느냐 내지는 상당한 의심이 가느냐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일단 그 전제부터 좀 안 맞는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제가 이제 좀 많이 얘기를 이 사람 저 사람들하고 많이 해봤는데 특히 그 중에 그 법원에 계시는 부장판사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단 말이에요. 형사 하시는 분들하고. 그랬더니 야, 이 신문에 나와 있는 내지는 언론에 나온 이 정도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걸 유죄라고 인정할 수 있겠냐. 본인이 이제 형사재판 하는 사람인데도 그건 상식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간다. 근데 그런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법원이 요새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 이 검찰이 이렇게 구속영장 내고 저도 구속영장을 다는 보진 않았지만 일부분을 상당히 자세하게 봤는데 나는 좀 정말 슬프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사악하고 분노스럽고 저거 하기 전에 아니 완전히 검찰이 스스로 무너져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만 사는 검찰 같아. 오늘만 사는. 1년 반 동안을 했는데 말하자면 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구속영장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무리한 논리가 두 개가 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배임이라는 것도 그렇고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법리적으로 왜냐하면 검찰이 그런 부분에는 문제 제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 얘기는 안 할게요.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법리적으로 재판에서 싸워야 될 일이지 이걸 구속영장을 치고 뭐 증거인멸이다 도주다 이런 얘기를 할 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거리가 아닌 걸 가지고 갖고 나와서 정말 나는 피식 웃음도 나오기도 하고 아니 얘네들이 얘네들 정말 네. 대학 나온 거 얘네들 시험 본 거만 저는 솔직히 내가 검찰총장이라면은 지금 쪽팔려가지고 저 새끼들 막 다 쳐내야지 막 이럴 것 같은데 근데 검찰총장이라는 작자가 나와가지고 여태까지 가만히 있던 작자가 나와가지고 뭐 토착비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아니 이런 사안에 중립을 지켜야 될 아주 그러니까 객관성을 유지해야 될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편파적인 얘기를 하게끔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대통령실까지 해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거기다가 이 428억을 나는 정말 아니 428억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갑자기 1,800억만이 아니라 4,500억을 갖다가 더 걷어들일 수 있었다. 아니, 저는 이 대목에 가서는요. 저는 개발하는 사람 아니야. 아니 정말 웃음이 나도 이런 웃음이 날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이거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로 5,500억 원 이거를 갖다가 환수한 거로 공식적으로 인정까지 해준 사안을 검찰이 모른 척하고 갈 수가 있느냐. 예,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미치지 베이맥스. 않았어 정말. 예, 이거는 미쳐 돌아가고 그 정말. 미쳐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네. 검찰의 영장 청구 행태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 예, 이상민 의원의 시각을 보겠습니다. 검찰의 최근 수사나 기소 등 행태가 매우 미덥지 못하고 심지어 비겁하고 위법하기까지 하다. 근거 있는 혐의만 콕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별건 수사를 남발하는 수사 행태는 검찰권의 뿌리 깊은 오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은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부결에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이재호 상임 고문 핵심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정책적 판단이고 이재명이 돈 받았냐 안 받았냐 돈 받았다는 증거 없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글쎄요. 네. 그동안도 국민들이 다 그래 놈을 먹었다는 거 있으면은 그거 네. 인정하지. 그거 없지 않냐 증거가 없지 않냐. 네, 그거 그 아니야. 얘기를 어. 이재호 상임고문 국민의힘입니다.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돈 받은 게 없다는 게 본인이 돈 챙긴 게 뭐 위례신도시 대장동 백현동 그 사건들 챙긴 거 못 찾지 않았냐 너무한다 이런 시각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검찰이 이번에 노영희 변호사님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배임이라고. 그런데 검찰이 환수 예상액을 70%로 잡은 거예요. 미친 자식. 그 6,725억 이거 검찰이 예상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1,839억 환수했다. 그래서 빼보니까 4,895억 배임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2022년 7월 아까 2020년 7월 말씀하셨잖아요. 대법원에서 인정한 환수액이 5503억입니다. 그러면 검찰 논리를 받아들여도 6725에서 5503 빼면 너무 많이 환수한 거죠. 이재명이 너무 유능한 거죠. 예,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검찰이 핵무시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요 시점에서 네, 한 가지 네. 얘기하면 제가 특히 전문가로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프로젝트는요 대장동은 정말 성공한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 뭐 LCT 같은 거는 하여튼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환경적으로 재앙입니다. 근데 이 성남 대장동 같은 경우는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잘 개발을 해서 요거 자체가 성남시에서도 굉장히 자기네들이 프라우드하고 내가 대장동에 산다는 게 네, 프라우드하게 네, 느낄 네. 정도의 그런 정도의 저희가 됐어. 거기다가 이거를 개발을 그래 민간 개발은 돈을 좀 많이 먹었을 거고 그건 주로 주택 분양을 통해서지만 많이 먹었을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공공 환수도 상당 부분 했어. 거의 지금 60%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런 정도의 성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범적으로 성공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털어가지고 왜 그렇게 개발 이익이 날 거라고 예측을 못했냐. 아까 손흥민이 그렇게 왜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넣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이건 검찰이 뭐냐? 검찰이 시장 질서를 지금 혐오는 겁니다. 행정의 기본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어느 지자체장이 앞으로 행정에서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거는 학생들 보고 너 100점 받을 수 있는데 왜 맨날 50점 받았니? 너 왜 70점 받았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80점 받은 학생 보고 너 왜 100점 받을 수 있었는데 80점밖에 못 받았니? 다른 사람 전부 다 지금 60점 받는 상황에서 아니 노영희 이러면서 혼내는 변호사님 거랑 똑같아요. 노영희 변호사님 승소율 왜 100%못 봤어요? 글쎄 말이야.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잖아요. 느낌이 노영희 변호사는 그냥 100%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못 이긴 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노영희 구속.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리고 검찰을 계속해서 무죄 나오는 거를 신경 안 쓰나 봐요. 신경 안 쓰는 검찰한테
되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맨날 유죄 받을 수 있고 뭐든지 다 그 구형한 대로 나와야지 맞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니네가 한 거 봐라. 다 지금 껌껌이 다 무죄나고 있지 않냐. 니네를 구속시켜야 되겠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검찰은 계속해서 15년 구형했는데 뭐 집행유예 권오수 집행유예 나오게 하고 8년 구형했는데 뭐 무죄 나오게 하고 곽상도 지금 요번에 재판 나오는 거 마다마다 윤미향, 보세요. 네. 윤미향 의원 8개 기소했는데 한 개 1,700만 원 뭐 벌금 나오게 하고 그렇게 되면 검찰은 완전 KOP 당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검사한테 물어봐야죠. 당신들 빨리 구속이다. 당신들 제대로 못했으니까 니네 들어가라. 이거랑 지금 현재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지난주에 갑자기 이거 나오는 거 나는 솔직히 나도 지난주에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나는 얼마가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구속영장 구속영장 청구 그거 좀 이따 청구하는 게. 하겠습니다. 아, 그거 조금 이따 합니까? 예, 네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428억이 없다를 계속 문제 삼잖아요. 그런데 그 428억이 없다잖아요. 그런데 428억이 없는데 그 428억의 핵심이 김만배잖아요. 김만배를 구속시켜 버렸어요. 다시 그러니까.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나는 그래서 사실 이분이 뭐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안 했다가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남욱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김만배가 계속해서 그동안에 검찰이 원하는 방향의 대답을 안 해주는 키메인이었잖아요. 남욱은 김만배한테 들었다. 네, 네. 누구는 김만배한테 들었다. 근데 김만배가 그 대답을 정확히 안 해주니까 결과적으로 다 마이너스가 되고 밑에가 다 끊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너무 미워서 나는 김만배를 표적해서 일부러 구속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답을 얻어내기 위한 정말 치사한 수라고 생각하는데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님도 저는 좀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요즘 안 가요. 그 영장 발부해 주는 게 이상한 게 방통위에 왜 TV조선 재승인 그것도 관련한 이상하죠. 예, 그 교수 심사위원장을 구속시켰어요. 심사위원장을 구속시켰어요 구속시켰어요. 법원이. 어. 그래서 저는 이 법원이 왜 이러나. 그러니까 지금 영장 발부하는 중앙에 있는 판사들이 다 이상한 거예요. 아, 다른 영장 발부 판사들이 3명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검찰이 항상 영장 발부받기 좋은 판사한테만 넣어요. 아,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할 때요. 누가 영장 그 담당하는 게 날짜마다 틀리거든요. 다르니까. 요일마다 다르고. 네. 그러면 김정민이라고 하는 부장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영장 내 거를 받아서 판단했겠지라고 할 때 딱 넣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거든요. 그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다 발부해 줘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법 기술에 농락당해야 합니까? 아, 정권이 정말 바뀔 때까지. 답답합니다. 바뀌어도 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하듯이 또 권력을 쓰면 또 네. 도로함이 타불이 되겠죠.